이런 적이 있나요? 이렇게 낸 적이 있나요? 작년도 충격적이었는데 저는 금년도 충격적이에요. 왜냐하면 작년도 작년 9월에 12번인가 냈죠. 수능에 15번으로 냈어요. 그냥 같은 문제죠. 저거 모의고사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도 요게 기출문제잖아요. 그러면 기출문제를 이런 정도로 변형 안 할걸요? 너무 똑같아서 아마 안 할 것 같거든요. 거의 뭐 복사 붙여놓기 비슷한 거라서요. 얘는 달라지는 게 딱 이렇게 있습니다. 얘는 홀수일 때 이렇게 했거든요. 얘는 홀수일 때 이렇게 했고요. 짝수일 땐 그대로예요.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얘는 조건이 A2 더하기 A3이 40인가? 그렇고 얘는 조건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거거든요. 수능을 저렇게 낸 적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이거 문제 만드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출문제를 이렇게는 안 바꾼다니까요. 너무 남사스러워서 그냥 진짜로 요 상황에서 요렇게 정도를 바꿀지 모르겠는데 요렇게는 안 바꿔요. 근데 이 문제 자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저 문제 이전에 나왔던 건 얘잖아요. 예, 저게 이제 역사의 시작입니다. 저게 이제 예전에 15번으로 나왔죠. 아니, 저 15번부터. 예. 얘가 이제 역사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얘는 3의 배수 아닐 때는 막 2개 더하라는 거죠. 그리고 3의 배수가 되면 3분의 1씩 해라. 이거죠. 그럼 쟤는 뜻이 저런 거잖아요. 3의 배수 아닌 건 적당히 더하다 보면 3의 배수가 나온다. 일단 3의 배수가 나오면 3분의 1씩 계속 나눠가면 3의 배수 아닌 게 나온다. 이게 저 수열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제 문제를 풀면 결국은 핵심은 뭐 이런 거죠. 얘가 3으로 나눠지지 않는 수라고 했을 때 저렇게 시작하면 된다. 저 이전은 다 해면 되니까요. A1부터. 그럼 아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은 P고, 그 다음은 4P고, 그 다음은 5P고, 그 다음은 9P 이렇게 돼서 요 A7이 될 수 있는 애는 요거 3개다. 뭐 이렇게 풀라는 거죠. 저 문제는 이제 되게 저것도 특이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저 문제가 수능에 나오고,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죠? 금요일 맞나요? 난 요새 요일이 구려는데. 금요일. 내일 정도. 그러니까 만약 저게 금년 수능 문제였다면 내일 정도의 한양대 논술 문제에서 저게 그대로 나왔어요. 예, 저 문제 그냥 그대로 나왔습니다. 아예요. 완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갖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한양대가 그 수능 문제 보고 논술 문제 만들었나? 처음에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일 만약 한양대 논술 날짜라면 지난주 목요일에 나온 걸 보고 막 그때 만들었다? 그건 좀 뭔가 아닐 것 같지 않나요? 대학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었는데 수능 문제 보고 바꿔치기 했다 정도로 해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큼 뭐 무슨 그렇게 막 좋은 문제냐,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감명받아서 그리고 교수님이 뭐 수능 문제 때 뭐 수능 문제 바뀌었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 다음 제 생각은, 출제하러 들어갔다 온 분이 나와서 자기가 낸 건데 원안이 좀 변형됐다. 네? 그래서 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출제하러 들어갔던 사람이 이제 그 원안이 변형되는 거 보고 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원안이 아니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출제를 하는데 이 사람이 저 문제 냈는데 원안이 뭐 깎이는 거 보고 나는 아닌데 내가 우리 학교 논술에 낸다? 그것도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람한테 허락도 맡아야 될 거고, 전화해서. 김 교수, 지난번에 깎인 거 있잖아. 내가 논술 문제 내볼게. 뭐 이렇게 허락도 맡아야 될 것 같고,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인 것 같아요. 본인이, 요 문제의 원안을 냈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조금 바뀐 거죠. 왜냐면 한양대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A 한 22? 50인가? 요것만 달라요. 그건 왜냐하면 이게 50이 돼서 얘하고 얘만 되고요. 얘는 안 됩니다. 자연수 조건에 위배되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안이 어떻게 깎였는지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 중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애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자연수 조건 감안해서 아마 하도록 낸 건데 너무 어렵다 이러고, 저 최대값, 최소값 형태로 아마 문제를 좀 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얘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아예 그 한양대에서 요것에 뭐 예시답안 해서 이 문제는 요거 적당히 더하면 3의 배수가 되는 거 찾고 3의 배수, 이제 이게 얘는 이렇게 표현되니까 아예 이게 쓰여져 있어요, 거기에.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에 아예 쓰여져 있습니다. 저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근데도 아직도 저것도 안 고쳐지고 있는 것도 희한하고, 풀이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아니, 수열, 뭐 계속 같으면 수열은 나열이다. 이런 세상에 이런 수학이 어딨나요? 그게 뭐 나열이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열거하는 게 수학이다. 이런 게 어딨나요? 열거하는데 무슨 하다못해 뭐, 연산이라도 뭐 점화식이 막 미분적분으로 나왔다. 그럼 모를까? 뭐 더하기 곱하기 뭐, 무슨 빼기 하고 막 이런 걸 열거하는 걸 시켜요. 추론 난이도가 높고 낮을 수는 있죠. 예, 추론 난이도가요. 근데 추론해야 되는 거죠. 근데 최소한 어떤 걸 추론해야 될지를 전혀 안 한다. 그냥 다 쓰면 돼. 이러고 있다. 그래서 얘 다음에 이게 이 정도죠. 이거 객관식 감안하면은 뭐 지금 22번 정답률이랑 뭐 틀리다고 할 수 없어요. 다 쓰는 시간 이런 거 고려해 보면. 그 다음에 해에 이제 이렇게 내는 거죠. 얘가 9월 달에 저렇게 된 거죠. 얘는 아까 문제보다 객관적으로 난이도가 오히려 내려갔거든요. 그죠? 아까는 3회 배수 되려면 그래도 몇 개 막 더해봐야 되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홀수는 더하기 일어나는 순간 그냥 짝수가 돼요. 그 짝수는 2분의 1씩 계속 나눌 테니까 아까 3으로 3분의 1씩 계속 나눌 땐 똑같은 상황이 되고요. 그럼 그런 걸 파악해 가면서 쟤를 찾는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12번인가 냈죠. 그래도 뭐 몇 개 안 되니까 다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은 메시지가 이거죠. 니들이 얘기하는 역추적인 원인은 저럴 때 그냥 다 쓰는 것에 해당하는 거야. 영나열 그러면 되려나요? 아무튼 A2 값이 나오면 그냥 그리고 이것도 그러니까 얘를 막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어떻게 버젓이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지 나는 참 창피하다니까요. 그냥 예를 들면 하다못해 A2가 뭐 예를 들면 저기서 뭐 한 16점 나왔다. 이래서 A1을 구해도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냥 A2 값을 이용해서 A1 값 구하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저기에 무슨 복잡한 용어와 복잡한 방법이 들어가나요? 그냥 A2 값을 알아. A1 값 구해야 돼. 그럼 A1 값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일 뿐이다 이거죠. 근데 중요한 건 저렇게 했는데 그냥 그 상황에서 3분의 1과 유사성이나 이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했겠죠. 그러니까 대놓고 수능에 내죠. 이걸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되나요? 근데 이때는 추론하지 않으면 이제는 모두 나열하려면 나열해야 할 가지수가 많죠. 그래서 뭐 A1이 뭐 11가지가 된다는 등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럼 말이나 차라리 안 하면 돼요. 내신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A1 11가지나 나와서. 그 11가지의 정체가 이거거든요. 1, 3 더하기 5랑. 뭐 아무튼 이렇게 2의 6제곱인가 갈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2 곱하기 3인가? 2 곱하기 5인가? 아니다. 4 곱하기 3. 뭐 이런 것, 이랬던 것 같네요. 그 11가지의 정체가 저겁니다. 네? 저런 걸 더하라 그러면 11개 구해서 더하라고 했다고 하나요? 그럼 등비수열 20번째 항까지 더하라 그러면 21나 더하라고 그랬다 씨발 이렇게 욕하나요? 근데 그런 미친 말을 서슴지 않고 한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미친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금년부터 22번 작전으로 가죠. 그럼 이제 22번 작전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냈다 이거예요. 그냥 22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오답률이 저렇게 나왔죠. 네. 그래서 또 한 번 내봤어요. 9월 달에 22번으로 이렇게. 얘도 아무도 추론하지 않죠. 추론 안 하거든요. 그냥 씁니다. 아니 그 좋아하는 등차 수열, 그 좋아하는 등비 수열인데 저거 요소에선 이거거든요. 핵심은 등차 수열은 이렇게 되고 등비 수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요게 0돼야 되니까 지금 K 이것도 이런 거 있거든요. 이 K는 A1의 값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A1이 마침 K인 거는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저때 모든 A1의 값 구하라 이렇게 안 냅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읽는 방법을 저는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K는 이 귀납적 정의에서 저 K가 어떤 역할을 하나 추론을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그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 K는 공차거나 공비잖아요. 그럼 제가 공차나 공비가 읽었으면 0되게 되려면 등차 수열은 0되게 되려면 이것도 무진장 강조할 거 아니겠어요? 공차가 음수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등비 수열은 0되게 되면 공비가 K잖아요. 그러니까 전항이 0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걸 수를 몇 개 나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걸 그냥 묻긴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이런 조건으로 경우도 줄여주고 힌트도 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는 겁니다, 문제를. 근데 저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죠. 어렵고 쉽고 무관하게. 그냥 시험장 들어가서 다 써서 답을 맞히는 방법만 대책인 것처럼 한다. 근데 결과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아무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 22번에 귀납적 정의 나올 것이다. 전혀 의외의 상황이었다. 이럴 수 없죠. 6월 달은 전혀 의외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런 정답률이 이것보다 처참하게 낮은 정답률 있잖아요. 예, 요런 정답률이 뭐 그 이유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냥 22번이니까 문제를 풀려는 상황이 15번과 좀 달랐고 또 20번만 보고 뭐 비주얼만 보고 지뢰 포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되겠죠. 그 이유는 저는 크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미 22번을 그냥 지뢰 포기하면 안 돼라는 건 금년에 처음 나타난 게 아니고 뭐 작년, 재작년부터 막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번호만 보고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미 다 그런 게 주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냈죠. 그냥 9월 달에 같은 22번에. 그리고 당연히 심지어 모두 나열한다고 치면 저 6월 달 22번보다도 경우가 적게 냈죠. 근데 뭐 개선된 게 있나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는 적어도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 나열하는 거로는 해결이 안 된다.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시험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추론을 하게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수능 문제를 보면은 저는 대단한 배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또 내잖아요. 홀수는 짝수되고 짝수는 2분의 1씩 나눠가. 이런 식의 배짱을 참 부리나? 이거 뭐 저는 대단해요. 그리고 이 점화식에 관련된 요소가 놀랍게도 예전에 5번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5번으로요. 뭘 냈었냐면 이렇게 냈었어요. A1을 맞춰주고요. 5번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요. 빼기 7을 해서 2씩 곱해가면 저게 아마 주기성을 갖는 거로 나오는 이럴 거예요. 예. 그래서 저 빼기 7 하면 이렇게 되고 그럼 문제 풀고 나서 빼기 5도 해보고 빼기 3도 해보고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얘가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짝수 홀수라고 하는 게 정수로 확장된 집합에서 정의되거나 이런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저걸 정수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표현이 불가피한 거고요. 예, 그냥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긴 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또 여기 뭐 K가 뭐 자연수인 정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간명하다고 보는 거죠. 얘들은 여기서 저렇게 쓰면 또 뭐가 들어가고 막 무슨 뭐 조건 문자가 막 난무하게 되잖아요. 예, 너무 어렵다고 보고 그냥 저렇게 쓴 거죠. 얘들이 생각한 추론 과정 정도는 나는 이런 거는 그래서 원래 일반화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일반화된 추론을 요구하지 않는다가 교과 과정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AN을 추론하고 그 AN을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고까지는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알게 되면 저 문제 모두는 그냥 이거 내는 거거든요. 그냥 저거 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옛날에 수열 문제에 그냥 추론적 요소로 저런 상황이 쓰이는 적은 되게 많거든요. 예, 막 뭐 이런 거니까요.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근데 이거는 수학에서 어떤 개념적인 요소로는 저런 게 뭐 나는 모르니까 대학 가서 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무슨 뭐 군 이론이나 막 이런 데서 좀 쓰지 않을까. 무한이라는 것들을 뭐 할 때라든지 막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은데요. 느낌상은. 어쨌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얘는 일단 요렇게 골라낼 수 있고 얘들은 이런 거 옛날 이제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이런 내용을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이제 얘들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이게 뭐 정수론이나 수론 같은 데서는 이제 저런 게 좀 중요한 역할을 뭔가 몰라도 할 것 같잖아요. 저 어렸을 때 이런 성격을 갖는 문제를 풀어봤던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경시대회 문제나 이런 데서는 그 수가 갖고 있는 이런 특징들을 찾아내는 게 좀 단골 소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런 배경은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걸 내는 거죠. 근데 일반항이나 저렇게 일반화된 결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문제 수준이. 그냥 내가 구체적인 숫자나 문자를 나열하는 과정에서 저런 것들을 좀 찾을 수 있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런 정도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야말로 사실 이런 건데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공부 제대로 뭐 이런 거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이거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하면 땡이거든요. 얼마 걸릴까요? 한번 해볼까요? 자, 나는 앞에 있는 문제들 다 풀어봤어요. 그냥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풀어본 사람들은 핵심이 이거라는 걸 알아요. 그냥 홀수 몇 개 해보고 나서 추측하면 되겠다. 그죠? 저런 식으로 일반화 못한다 그래도 어차피 홀수 몇 개 해서 이제 2 곱할 거냐, 4 곱할 거냐, 8 곱하냐 이거 찾으면 되겠다. 이런 정도의 경험을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얘를 처음 봤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긴 힘들죠. 근데 앞에 거 계속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홀수 몇 개 하면 되겠죠. 그럼 해보겠습니다. 1부터. 일단은 정수니까 뭐 자연수부터 우선 하면 되겠죠. 그럼 1 해보면 빨리 불러주세요. 나 이거 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계산이 안 돼갖고. 빨리 불러주세요. 그 다음 마이너스 2인가요? 그 다음 여기 나오죠. 마이너스 1이죠. 여기 나오죠. 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이제 2 곱하기 1, 4 곱하기 1, 8 곱하기 1 검토하면 되죠. 나번 조건이 그거 아니에요? 처음으로 3이 돼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검토해야 나번 조건에 m의 최소값이 왜 있고 뭘 의미하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최소값인데 앞으로 검토해야지 최소값이 m인가 뭐는 이런 걸 아는 거지. 뒤에서부터 검토하는데 주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추론 과정이 없으면 얘가 어떻게 되나요? 요게 성립하는 건데 이 말인 즉슨 얘는 되면 안 되고 뭐 얘는 되면 안 되고 이런 걸 거의 최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악. 아니 지금 A2랑 A4가 각각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 문제 조건을 저렇게 보면서 풀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최소값이 3이니까. 전에 있었던 요소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무슨 A3 곱하기 A4 곱하기 A5 곱하기 뭐 A6이 음수인가? 뭐 이런 조건 봤더니 제일 먼저 뭐부터 쓴 줄 아세요? AN이 0 되는 거 뺀대요. 이게 왜 AN이 0 되는 거 빼는 게 나온 줄 아세요? 저게 A4가 0 되는 K값인가 없애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수열이 0 되는 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거 보면 0 되는 건 빼야지 막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이 등호가 안 들어있는 부등식을 볼 때 다른 어떤 수학적 개념이나 수학적 내용에서 0 되는 거 빼야지 막 이렇게 풀까요?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저 0 되는 건 저 조건 만족하지 않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 알고 있는 것을 문제를 읽고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계획하고 풀어가는 과정에서 추론하면서 결론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저 0 되는 거 빼는 지를 이 문제 같은 경우에 하다 보면 A2가 0인가 돼서 이렇게 되는 K값이 안 된다. 이걸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때 0 되는 건 빼야 되겠구나. 이런 걸 추론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찾는 거지. 이걸 문제 보고 막 이렇게 써놔요? 저 조건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지. 저 최소라는 조건이 앞에는 나오는 거 빼라고 작동하는 건지 그냥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을 한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만 찾으면 되는 건지 이것도 찾아야 되는 건지 어떻게 아나요? 해보기 전에 알 수 있어요. 아니 이것만 만족하는 조건으로 M 최소값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D는 따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기왕에 앞에 있는 게 나오는 게 안 나온 걸 보면 제가 예전에 뭐 역추적이니 뭐니 막 이런 데서 이런 말 했죠. 지도를 거꾸로 보고도 뭐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근데 왜 그걸 거꾸로 보고 찾으려고 그러냐? 제대로 보고 찾으면 안 돼요. 그게 무조건 적어도 쉽죠. 제대로 보고 찾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이 과정에서 얘는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거 하면 여기는 2, 1, 마이너스 2 되잖아요. 이럴 때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애들도 있고 이런 걸 그때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막 처음부터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얘는 안 되죠. 얘는 어떻게 되나요? 안 돼. 한 칸 밀려서 안 되나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얘가 되나? 이렇게 해줘. 왜냐면 저게 A3으로 가야 되니까요. 맞죠? 맞나? 어떻게 돼? 이거 역추적이라 그러려나?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아니, 이게 되는구나. 8이 돼서, 요거 검토할 때 8이 나오네요. 그죠? 1이니까. 저기서 나와서.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빠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뭐 빠뜨려서 막 틀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추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3 해볼게요. 3은 이제 빨리 불러주세요. 0, 0, 0.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2 곱하기 3이 되죠. 그죠? 얘는 4 곱하기 3, 이제 여기는 안 되는 거 금방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5 빨리 불러주세요. 나 최근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뭐? 2인가요? 여기 있네요. 요거 찾았으면 이때 됐다 이렇게 할 거고. 혹시 못 찾았으면 뭐, 이거 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5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7은 어떻게 되나요? 4, 2, 1. 맞나요? 아닌데? 1. 네? 2인가요? 여기는, 빼기 1인가? 네? 맞나요? 네? 그냥 1인가요? 네? 2, 1 마이너스. 이거 되네요? 얘도 되는구나. 난 안 되는 줄 알고 막 선입과에 있다 보니까, 뭔가 잘 안 되더라고, 나는. 그럼 얘도 되죠. 그 다음에 9는 어떻게 되나요? 빨리 해주세요. 6, 3, 0, 0. 이건 안 되네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생각이 나겠죠. 이제 9부터는 안 되겠구나라든지. 그러니까 저런 게 의심되면 11 정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찾았잖아요. 양수는 다 찾았네요. 예. 이게 만약에 처음 봤다면 이렇게 하기 어렵겠죠.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저렇게 와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뭐 맨날 낸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런 정도의 가정을 할 수 있겠죠. 뭔가 이런 걸 봤더니 지금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절대값이 같으려면
얘 빼고는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겠죠. 이 추론 과정의 기본 로직은 제가 이제 뭐 계속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맨날 이 그림만 그리고 있었을걸요, 추론에서. 그러면 어떤 문제는 여기서 맞고 틀리고 내고, 어떤 문제는 여기서 맞고 틀리고 낸다. 예, 어떤 문제는 여기까지 가야 맞고 틀리고 낸다. 근데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기본적으로 성격상 여기까지밖에 요구 못하죠. 예, 그건 교과과정의 변화가 저렇게 된 겁니다. 예전 교과과정에서는 AN을 추론하고 나서 반드시 그걸 원래 주어진 조건식을 만족하는지 검사하는 것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점화식을 필요충분 조건으로 변형하는 걸 막 해버렸던 거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일반항을 추론하고 나서, 일반항 추론도 아니고 추론하고 나서 검사하는 건 안 하죠. 그냥 말 그대로 나열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래서 요새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가 정도. 예, 일반항을 추론할 수 있는가가 아니고. 그럼 이제 그런 식에서 발견적으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의 난이도가 있으면 요 과정에서 수정해서 새로운 추측을 하는 거죠. 이 문제 보시면은 저 로직에 완벽하게 들어맞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느낌이, 이런 느낌 정도 안 드세요? 어떤 선생은 어떤 느낌이세요? 그냥 절대값이 같으려면 무조건 부호가 달라야 되겠구나. 에? 요런 건 확인이 되는데, 그냥 이건 감각으로 제가 여쭤볼게요. 확인이 되는데, 음수가 돼도 저럴까? 한번 확인은 해봐야지. 이런 정도 느낌 안 드세요? 무조건 저럴 거야. 이렇진 않지 않나요? 실제로 음수가 되면 부호가 안 다른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요. 얘가 구조상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수열은 수직선 위의 점이다 라고 하는 건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무슨 함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죠. AN이 어딘가 있다면 이거 빼기 3하고 2분의 1 하라는 거죠. 그럼 절대값이 같아지려면 양수인 경우는 음수로 가야지만 같아지겠죠. 왜냐하면 홀수는 짝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짝수는 무조건 2분의 1씩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양수인 경우는 저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음수인 경우는 당연히 여기서 빼기 3 간 다음에 2분의 1 하면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저게 아까 5번으로 냈던 문제의 상황이에요. 5번 문제가 이거였거든요. 여기다가 저게 8인가 넘어가면인가 이럴 거예요. 아마 내 기억에. 그러니까 저 AN 막 2배씩 해서 가다가 8인가 넘어가면 빼기 해서 2배씩 가 이거예요. 그게 저게 뭐 아주 쉬운 문제로 나왔어요. 다 써요. 그냥 쓰고 끝내요. 틀린 애 하나도 없을 거고. 내 기억에 5번인가 이랬다니까요. 그런 경우도 많이 냅니다. 아까 귀납적 정의의 저런 간단한 문제들이 갖고 있는 추론 요소들이 나중에 버전업 돼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수일 때 이제 해볼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이제 음수일 때는 여기는 이제 9부터 맥이 끊겼어요. 저런 걸 알고 풀면 저렇게 됐을 거고요. 모르고 풀었어도 뭐 열심히 해보면 마이너스 이제 빨리 해봅시다. 해줘 빨리. 빨리 안 돼. 마이너스 4.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럼 다 했나요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얘는 안 된다는 걸 알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저런 패턴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 뭐 어디선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빼기 해서 좀 줄어들다가 2분의 1 되는구나. 그럼 어디선가 추론되는 사람이 이걸 다 쓰는 것보다 덜 쓰게 되겠죠? 기준들은 다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냥 생각 없이 다 쓰고 있으면 생각 없이 다 쓰는 걸 기준으로 해도 얼마 안 걸리더라고요. 나는. 근데 생각을 좀 하고 쓰다 보면 저런 것들을 추론하면 빨리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어디선가 되는 게 이렇게 갔다가 어디가 있는데 빼기 아니죠. 이 빼기 갔다가 절반이 돼야 되니까 이 수는 그냥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면 그냥 다 쓰더라도 얼마 안 걸린다니까요. 마이너스 2는 여기 쓰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안 되는 거고요. 예. 여기 쓰여진 거 갖다 놓으면 얘는 금방 안 된다는 거, 마이너스 2는 할 필요 없죠, 참. 마이너스 3. 예. 마이너스 3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6? 여기서 저런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뭐 얼마 걸리나요? 이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내가 알고 있기로 마이너스 9가 되니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래서 검토해야 될 게 나오죠. 2 곱하기 마이너스 3, 4 곱하기 마이너스 3, 8 곱하기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들 검토하면 되죠, 이제. 그리고 여기, 뭐, 이것만 있는 것 같던데? 여기서 뭐 하나 나오고, 여기 가면 이제 그냥 마이너스 9니까 얼마 되죠?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얘가 나오고. 이러고 끝인 것 같던데? 이제 마이너스 12는 안 된다는 거 이제 드디어 확인이 되고요. 소위 말해서 너무 멀어졌으니까. 근데 이거 저는 뭐
그냥 어떻게 푸든 맞긴 맞을 텐데 열심히 성실하게 더하기 빼기 하면 되니까요. 추론이라는 걸 전혀 안 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서. 그렇다고 얘가 뭐 작품성 있는 문제냐, 뭐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요소를 좀 갖고 있는데, 뭐 저런 요소가 뭐 그래서 뭐 작품성의 요소에서 막 크게 저런 거 딱 찾고 땡기면 뭔가 좀, 괜찮아 보여. 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뭐 잘 쓰면서 생각하면서 잘 써라. 그러면 이미 풀어봤던 패턴의 수열이라서 홀수는 짝수되고 짝수 2분의 1씩 줄어든다. 라서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떤 추측을 해야 될지도 이미 경험을 다 했을 것이다. 그러니 22번에 내더라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그런 식의 경험을 한 사람은 이 문제에서 빠뜨릴 일도 없었을 것이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변별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근데 실제로는 이렇게 맞힌 애는 뭐 거의 없는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맞힌다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뭐 다 쓴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당하죠. 추론 요소를 쉽게 내든 어렵게 내든 당할 수밖에 없죠. 그 진짜 내년에 또 낼까 무서워요. 2분의 1 또 나오면 나 섬찟할 것 같아. 아니 이런 식으로 안 내지 않나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점화식이 그냥 냈던 거 완전히 같게 이렇게는 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미적분 문제로 빨리 가보죠. 27번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